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투부정사의 의미상호조를 우리가 공부할 차례죠. 자, 우리 이 문장 보실까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와 같이 폼이라는 것이 투부정사의 의미상호 주어인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폼이를 어떤 분은 저 뒤로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꼭 투부정사 앞에다 붙여야 합니다. 꼭 앞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아, 이 투부정사인데 그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하는 앞에 있는 이 대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문법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즉 여기는 이 퍼 플러스 목적격과 이 자체를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합니다. 한 묶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형용사적인 문법이 되려면 여기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단어가 그게 명사나 대명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퍼 플러스 목적격 이 의미상호 주어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하고 그 포 플러스 목적격은 투부정사 앞에다 둬야지 다른 데 두면 안 된다. 자, 이 문장 보죠. Please take a ticket. Watch for your number to be displayed. 그러죠. 자, 이 문장에서 미안하지만 독립요소를 봅니다. 명령문이죠. 표를 하나 뽑아 들고 watch 명령문이죠. 주어가 생략자 명령문. 그런데 어때요? 동사가 나오면 자타를 구별하고 있죠. 자타를 구별한다. 무엇을 관찰하다 보다 타동사죠. 목적을 요하죠. 그 목적이 어때요? 바로 투부정사 전체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부정사는 to be displayed 수동이죠. be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가 for your number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전체 해석 순서는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문장이 끊어졌고요. 다른 문장이죠. 자, 주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동사가 마지막 나머지는 남은 순서대로다. 그래서 이하였대요. to be 이하를 해야 하는데 그 부정사에 지금까지는 주어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for를 썼지만 이때 for는요.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얻는 이가를 붙여야 합니다. 얻는 이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예, 위하여가 아닙니다.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주어. 그 다음에 어때요? 동사가 마지막 나온 순서대로인데 뒤에 목적어 없지요? 전체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본동사 마지막. 당신의 번호, 토시 뭘 붙여요? 번호를 위하여가 아니라 번호가. 왜? 주어니까. 번호가. 수동태죠. 진열되는 것, 보여지는 것, 디스플레이 수동태죠. 보여지는 것을, 왜요? 이게 watch의 목적 아닙니까? 관찰하시오. 당신의 번호가 진열되는 것을 관찰하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아들고 자기 번호가 나오는 걸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위가 이 문장의 주어. 조동사와 본동사가 왔죠? 이시 까닭없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때 있으면 바로 to 이하의 부정사를 가리키는 가목적어, 진목적어고 이때 이지어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이게 목적 보호가 되는 것이죠. 목적 보호. 이것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오형식 문장이죠. 해석 순서는 뭐예요?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남은 순서대로니까 예, 이걸 해야 하는데 목적을 해야 하는데 목적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2번. 그 다음 어때요? 전명구를 먼저 해야겠죠. 수식어부터 먼저 해야 하니까 3번, 4번 하고 그 다음 어때요? 이제 비로소 가짜는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목적 보호가 5번, 본동사가 6번. 해석하면 어때요? 우리는 신인은 여기서는 장년층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년층들이 그들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을, 목적이니까요. 사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년층들이 그들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보다 쉽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해석은 위하여라고 해석하지 않고 주어처럼 얻는 이가를 붙인다.
자, 방금 우리가 본 것들은요, 저기 명사적인 용법의 의미상의 주어가 부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그것이 무슨 용법이든 형용사적이든 부사적이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볼까요? was there, 이게 의문문이죠. 아니, educate, 적절한 기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뭔가요? 지금 의문이어서 바꿔줬을 뿐이지, there is, here is 시작한 문장 아닙니까? 그러면 특징이 뭐라고요? 무조건 일형식이다. 주어는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라고 했는데, there was 이런 뜻이니까 이 문장의 이 주어가 이거겠죠. 예. 그럼 어때요? 적절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럼 문장 끝났어요. 일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for you는 그냥 이것만 보지 말고 뒤에 부정사하고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사의 앞에,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일단은 단순한 전면구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가 판단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요령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give 나왔다. 동사죠. 그 목적어, 타동사 주어죠. 그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전면구죠. 전체로 시작된 전면구죠. of the project. 이건 어때요? 다시 전면구죠. 자, 보세요. 문장 끝에 있는 전면구죠. 앞중 가까동.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give를 꾸미는 부사구가 될까요? 자, 요령 34에 적었습니다. of로 시작되는 이 전면구의 80~90%는 바로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그걸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된다. 나머지 20%는 뭔가 이건 관용어들입니다. 예, 뭐라고요? 많은 전사. 원래는 어때요? 문장 끝부분에 있는 전면구 80~90%가 앞중 가까동이죠. 그런데 그 전면구가 of로 시작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럴 꾸미는 형용사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은 어때요? 일형식 문장인데 주어를 해야겠죠. 주어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형용사구가. 그 형용사구가 또 어때요? 그 안에 주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그 안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마지막,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온 순서대로인데 긴 전면구가 문장 끝부분에 있으니까 부사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2번이 되겠죠? 전부가. 그 다음에 어때요? 3번,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to를 형용사적이니까 알맞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명사, 물론 수식어 붙어야겠죠? 6, 7. 마지막에 본동사인데 대어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해석은 어때요? 당신이 주어니까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당신이 이 프로젝트 디자인에 있어서 논평을 왜 하립니까? 논평을 할, 이게 어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특징 아닙니까? 논평을 할 적절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의문이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계획의 디자인에 있어서, 주어부터 해야죠. 물론 주어보다 기니까 이걸 먼저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해볼까요? 전에 요령에서 말씀했었죠. 동사를 꾸미는 긴 부사적인 요소가 있으면 주어나 목적어보다 먼저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말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거 먼저 해봐요. 이 프로젝트 디자인에 있어서 당신이 논평을 할 적절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됐죠? 예. 자, 업으로 시작되는 전면구는 80~90%가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다. 자, 이 문장 보시죠. 킹렌트는요, 그 카드의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부동산에서 그 집세를 내린 그 세입자들 관리하죠. 그런데 그때 그 세입자들이 돈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제출만 하면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어떤 집에서는 누가 집세를 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 렌트내는 카드입니다. 킹렌트 주어죠. 명사니까. is offered 수동태죠. 동사. 킹렌트 이게 카드 이름인데 킹렌트 카드가 제공된다. 그러면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제공되느냐? 언제 제공되느냐? 어째서? 전부가 부사적인 것입니다.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by your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을 말하죠. 부동산 중개업자. 자, 이게 전면구입니다. 전면구. 이 전면구를 뭘 꾸밀까요?
그건 문장 끝에 있는 전면구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문장 끝은 이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의 12에서 말했던 요령 2에서 말한 문장 끝에 있는 전면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문장이 다 끝나고 저 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요소, 여기서 주요소는 뭐예요? 주어동사는 주어동사 이걸로 끝났습니다. 문장. 퀵리엔트 카드가 제공된다. 즉 이와 같이 주요소가 나온 다음에는 아무리 길더라도 그건 문장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이야가 벌써 문장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바이로 시작하는 전면구가 이것이고 여기도 에즈도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에즈가 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즈 뒤에 주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치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콤마는 어때요? 엔드라고 봐야죠. 현대적이고 자동적인 방법 그랬는데 for you는 이게 전면구로 볼까 했더니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을 주어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for you 이하의 투부정사가 여기서 명사구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미 주어로는 나와 있죠. 일형식 문장에 명사가 들어가지 않은 주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이 될 수가 없죠. 형용사적인 용법에 보호요. 보호는 이 문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형식 문장이니까. 그러면 명사 수식이요. 그러려면 조건이 뭐다? 장미공식에 의해서 바로 앞에 수식을 받을 명사가 있다. 이 투페이에 대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유가 아닙니다. 전체를 같이 보라고 그랬죠. for you 이하의 부정사구에 그 앞에 있는 이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다. 결국 어때요? 지금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가 by 이하가 하나가 있고 as로 시작하는 것이 긴 것이죠. 여기까지인데 어때요? 이걸 꾸미는 다른 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때요? as 이하가 전체가 전면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수식어 해석 순서는 1번은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인데 나머지 수식어는 어때요? 길이가 수식어를 먼저 해야 하는데 수식어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어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어 길이가 긴 걸 먼저 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주어가 물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바이야보다는 에지야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긴 걸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를 수식을 해석하려고 봤더니 그걸 꾸미는 수식어가 또 있으니까 수식어를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맨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일형식 문장에서 그리고 긴 부사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주어, 목적어가 다 있더라도 그걸 긴 부사구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말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때요? 1번이 뭐겠어요? 왜를 했는데 그 수식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주어가 1번, 2번이 동사가 마지막이고 목적어가 2번이겠죠. 3번 이게 형용사 용법이니까 이게 4번이 어때요? 니은, 니을, 으로 해석하고 비로소 이게 5번이 되죠. 5번 6번이 부정사로서 자격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어때요? 긴 전면구 끝났으니까 짧은 전면구 바이야 7번 그 다음에 비로소 주어가 8번 물론 맨 먼저 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본동사. 자, 1번이 뭐예요? 당신이 위하여가 아니라고 그랬죠? 당신이 당신의 렌트, 집세를 지불하는 왜? 형용사구니까 현대적이고 자동적인 방법으로서 자격을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하여 퀵렌트 카드가 제공된다. 그런데 주어를 먼저 해볼까요? 자, 퀵렌트 카드는 당신이 당신의 집세를 지불하는 현대적이고도 자동적인 방법으로서 당신의 중개업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됐죠? 이와 같이 의미상의 주어는 꼭 명사적인 용법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사적인 용법, 형용사적 용법의 전부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